전쟁이 확대되기 전에 코인을 던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는 던지라고 그러고 누구는 버티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게 현명한 선택일까요? 우리가 답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역사를 살펴보는 방법이 있죠.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참고를 한다면 조금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정답이란 없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거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게 더 나은 대응일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 또 소송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그렇고 여전히 관세도 진행 중이고요.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알고 대응한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죠. 오늘 영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내용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로 준비 완료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이 본토를 서로 공격하면서 보복의 보복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 뉴스죠. 자, 이란에서는 악마의 무기라고 불리우는 집소탄 공격까지 이스라엘에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 타격을 했는데요. 자, 집소탄은 이렇게 폭탄 하나에 작은 폭탄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살상력이 굉장히 큰 무기입니다. 이 집소탄 같은 경우에는 살상력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반인륜적 무기라고도 하는데요. 전쟁 자체가 반인륜적이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겠다는 명분하에 8일째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또한 미국도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또 흔들었었죠. 하지만 2주간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방부 장관은 이미 이란의 공격 준비는 완료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명령만 남았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자, 여기가 이란이죠. 자,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서로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이용해서 이란의 주요 시설물들을 공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장거리 무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타격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호르무즈 해협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폭이 좁으면서 유조선의 3분의 1이 이곳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막게 되면은 유가가 유통이 안 되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시장이 불안해지죠. 뿐만 아니라 미군 기지 및 미군이 주둔 또는 이용 가능한 항구 및 시설들이 이렇게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에서 만약에 이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여기를 차단하게 된다면 미국의 개입이라든지 참전은 더욱더 확실해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미군 내에 있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미군 주둔 및 그리고 미군 기지 및 미군 시설들을 이용을 방해한다든지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보호하기 위한 명분하에 충분히 이란을 공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란 또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는 여전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확전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조금 적다고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죠. 역대 중동 전쟁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4차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있었죠. 1차는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의 스웨즈 운하 국유화에 따른 전쟁이 또 있었고요. 3차 중동 전쟁은 6.1 전쟁이라고 하죠. 이스라엘과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이 전쟁을 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4차 전쟁 같은 경우에는 라마단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유가라든지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변 나라들은 그래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좀 대등한 싸움을 벌여주면서 둘 다 조금 소모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중동이 이렇게 4차에 걸친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그래서 배제할 수는 없는 건데요. 역대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를 벤치마킹 할 건데요. 이거는 S&P 500 지수고요. 각 전쟁이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0년 정도 데이터를 모아놨고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빠지면서 다시 V자 반등으로 올라왔죠. 예멘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타격이 없었고요. 2013년도에 있던 이라크 전쟁 또한 큰 타격이 없었습니다.
시리아 내전도 마찬가지고요. 자, 걸프전 같은 경우 1990년도 걸프전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회복을 했죠. V자 반등을 해왔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잠깐 조정이 있다가도 V자 반등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요. 베트남 전쟁 때도 그렇게 힘들어했던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고요. 한국 전쟁에서도 그래도 반등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가장 크게 조정을 받고 회복을 오랫동안 못했던 전쟁 같은 경우에는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1939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2차 세계대전 자,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계속해서 거의 지금 이게 한 칸이 1년인데요. 5년 동안 쭉 빠졌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 때 굉장히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회복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 외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고 다시 V자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 장기간에 걸쳐 조정이 나왔었고요.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도 꽤 긴 조정이 있었죠. 1973년 아랍과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자, 용 키프르, 자, 라마단 전쟁 때죠. 라마단 4차 중동 전쟁 때는 보신 바와 같이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잠깐 조정을 받고 V자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죠. 자, 이때 당시에는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세계 경제가 조금 더 타격을 많이 받을 때고요.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크게 동요되지 않고 오히려 지수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자, 중동 말고도 자,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 국가들에게도 그리고 뭐 러시아나 여러 국가들에게서도 자, 석유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한 충격을 완충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따라서 시간이 최근일수록 이 중동 전쟁과 관련된 가격이 받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즉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전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는 시장이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자, 하지만 자, V자 반등을 하면서 금세 시장은 회복력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V자 반등을 할 때는 굉장히 급하게 또 올라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들고 있으란 얘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지 자,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조금 전에 보셨던 자, S&P 500 이 지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전쟁의 영향을 받는다. 자, 하지만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크게 받는 경우도 있었죠. 자, 이것은 분명히 이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과 결합돼서 또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무조건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자, 일단은 여기서 확전되기 전에 팔고 내려가면 자, 저가 매수하자. 무조건 이 공식이 성립한다라고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이랬다.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매도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고 매수하는 방법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V자 반등을 했을 때 갑작스럽게 시장이 반등을 하면 자, 여기서 팔고 반등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은 이거 따라가지 못하고 결국 여기보다도 더 위에서 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이만큼 더 먹겠다고 해서 오히려 이만큼을 더 손해보는 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100%가 아닌 확률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대신 저처럼 하루 종일 차트 보고 관련 뉴스 찾아보고 자, 온체인 데이터 살펴보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죠. 시장의 어떤 반응이나 시그널을 보고 자, 팔았다가 바로 아니다 싶으면 바로 매수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계시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순간 타이밍 놓쳤다가는 오히려 더 손해보고 물량 뺏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그 부분은 좀 참으셔야 되고요. 대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자, 용돈을 조금 절약을 하신 다음에 일부라도 자, 현금을 조금씩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물량은 유지를 하신 다음에 가격이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그때 아껴두었던 이 현금을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 확실하게 수익을 더 크게 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괜히 조정받을 걸 예상해서 미리 팔았다가는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거 못 따라가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용돈 아끼시고 커피 한 잔. 자, 커피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드실 거 한 잔 덜 드시고 술 한 잔 하실 거 덜 드시고 담배 두 갑 필 거 한 갑만 피우셔서 용돈 좀 모아 놓으시고요. 자, 외식 한 달에 한 5번 하시면 한 번 줄여서 4번만 하셔서 그 돈으로 나중에 뻥튀기 되면 더 좋은 외식 하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현금 조금이라도 현금을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황을 알고 계셔야 놀라지 않고 세닉펠 투매 안 하시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제 관점은 항상 여러분께 안내해 드렸듯이 우상향 할 거다. 그러니까 들고 계셔도 된다. 들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받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자, 0.628 레벨이 2,300원 정도 되는데요. 피보나치 되돌림 상으로 자, 이렇게 갔다가 0.628 레벨인 2,300원 이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조정이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게 아니고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기술적 분석상 그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0.618 레벨 이 정도에서 혹시 한번 큰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번 담아보겠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현금 모아가실 분 그리고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어느 자리에 될지 좀 확실하게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자유롭게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아까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큰 폭의 조정이 예상된다면 당연히 비중 조절을 통해서 일부 매도하시고 다시 아래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비중 눌리는 대응이 베스트라고는 말씀드렸죠.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실시간 안내를 해드릴 테니 함께 같이 대응해 보시고요. 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현금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자, 언제 사야 될지 이 부분 실시간 대응 정보 같이 받아보시면서 안전하게 추가 물량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서 자, 불확실한 예측보다는 확실한 대응이 낫죠. 자, 미리 올라갈지 내려갈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다가는 자칫 잘못해서 오히려 더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확실한 대응을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확실한 대응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알람을 드리고 있고요. 이 실시간 알람을 함께 받아보시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010-8481-4359번으로 대응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금 용돈 모으기가 좀 쉽지 않다,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걸 팔 수도 없고요. 자, 그러시는 분들은 일단 좀 소액으로 단타를 하셔서 추가 매수 자금을 모으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전쟁 끝날 때까지 자,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놀면 뭐합니까? 시간은 금이죠. 단타 하면서 수익 내서 이걸로 시드 만들어서 같이 대응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자, 아무거나 사면서 아무렇게나 단타할 수 없죠. 자, 왜냐하면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죠. 자, 무조건 돈 벌거나 아무나 돈 벌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 코인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용돈 모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쓸 거 조금 덜 쓰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은 작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자, 50만 원 정도 너무 작아도 불어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50만 원 정도 열심히 하면 모을 수 있죠.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상식적으로 10억, 1억은 어렵겠죠. 그런데 이런 거에 꼭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로 계산한 거라 정확한 건데요. 투자 원금은 50만 원, 그리고 투자 기간을 100일, 목표 수익률을 가장 무난하게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5만 원과 원금을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8일째 됐을 때 100만 원이 넘으면서 9일차부터는 자, 설사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31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까지 모아지게 됩니다. 대단하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 차가 되었을 때는 보이십니까? 1억이 넘습니다. 이때부터는 금액이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10억이 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돈이면 80일간의 세계 일주도 가능한 금액이죠. 100일이 되었을 경우에는 보이십니까?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론상 가능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날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일이 생겨서 거래를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쉬어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의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 51차 봤을 때 금액을 보시면 6천만 원이 조금 안 되죠. 자, 이것도 대성공이죠. 50만 원이 6천만 원이 된다면 대성공이죠. 자, 그래도 더 현실적으로 일단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고 직접 경험하신 다음에 100일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제가 앞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죠? 8일차 이후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 일주일이 중요하고요. 9일차부터는 정말 편안하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용돈 모아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꼭 신청해서 진행해 보시고요.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먼저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 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 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빨리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리플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을 하실 분들은 아까 대응이라고 남기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리플에 대한 실시간 대응은 대응이라고 남겨주시고요. 100일의 기적 단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매직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